반갑습니다. 부동산 고강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문가분 한 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눌 건데요. 오늘 모신 전문가분은 이제 박혜준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박혜준 대표님은 일단 뭐 시공도 하시고, 네. 뭐 부동산 컨설팅도 하시고,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중개 자격증 전 당연히 없으실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중개 자격증도 있으시다고. 네. 그래서 아마 아직 뭐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 모시고 뭐 시공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뭐 궁금하신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 지금 뭐 부동산 컨설팅 회사도 운영하시고, 네. 시공사도 네. 운영하시고, 그 중개사 중개회사라고 해야 되나? 중개회사라기보다는 중개법인 정도? 중개법인. 여러 가지를 다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냥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지만, 땅을 사서 네네.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중개를 하는 모든 걸 다 하시는.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다 하시는 것 같은. 요즘 부동산 재미없잖아요. 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예. 부동산 하는 사람들 다 힘드니까 많이 하고 있을수록 힘들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여기 뭐 방송하기 전에 좀 개인적으로 아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옆에서 보면 요새 최근에 뭐 적자를 많이. 이거 그렇죠. 아니 뭐 거래가 있어요. 중개사분들 요즘 되게 힘들거든요. 예. 중개사분들 지금 뭐 옛날에 놀면서 한 게임 하면서 컴퓨터 예. 놀던 분들이 그래도 계약 한두 건 해갖고 밥 먹고 살았는데, 요즘 부동산에 제가 있던 제자들도 많이 차려서 사업자를 냈잖아요. 예. 뭐 그 친구들이 뭐 입지가 되게 좋은 데는 100, 200씩 내겠지만, 예. 그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이렇게 뭐 50만 원, 100만 원 사이에 조그만한 점포 얻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내고 말지 직원 운영비 나가고 뭐 광고비 나가고, 광고비 나가도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다고. 이번 기회에 놀러 갔다 온 애들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왜 토요일 일요일 날 손님들이 많이 나오니까 주말 없이 일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번 기회에 그냥 한 달씩 쉬겠다고 막 해외여행 막 가고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한번 이제 대표님 만나가지고 이제 궁금했던 거 몇 가지 여쭤보고, 사실은 이제 대표님가 얘기했던 거는 앞으로 이제 시공하시는 그 시공에 관련된 게 이제 뭐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저는 잘 시공을 아예 모르니까. 근데 시공에 대해서 물어보셨다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시공하는 과정을 다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대표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현장 가서 좀 건물을 짓는 거, 설계부터 짓는 것까지 그런 거를 좀 다 이제 좀 기회가 되면 그러려고 이제 생각 중이고,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 대표님 좀 소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시공사 그리고 시행사, 분양사 있잖아요. 네네. 대부분 이제 분양사는 다 알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건물 된 걸 분양해서 팔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행을 하는 회사인 거고. 일반적으로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게 이제 분양사. 그렇죠, 분양사죠. 예, 분양 뭐 조심해야 될 것도 분양사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시행이랑 시행사랑 시공사랑 좀 헷갈리시는, 저도 사실은 좀 헷갈릴 때가 있고, 그 정확하게 좀 차이가 뭔가요? 거의 전문가급 이상 분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자, 그러니까 시행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주체. 사업의 로스도 본인이 안 해야 되고, 예. 수익도 본인이 안 할 수 있는 사업 주체가 시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시공사는 이 시행사가 하는 사업 속에서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약간의 어떤 괴리가 있는 건, 그 로스의 감당을 지금은 시공사도 같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 본인 돈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이 본인 돈만 가지고 사업하지 않는 이 부분을 레버리지라고 이제 그 은행들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책임진공이라는 어떤 숙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공사가 그 부분을 맞춰서 가는 것 때문에 같이 공동의 책임으로 좀 가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시공사가 거기에 대한 지분을 받아가는 건 아니니까 애매하지만 어쨌든 사업의 주체는 시행사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시행사는 그냥 뭐 건물 짓는다,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짓는 회사가 시행사, 그리고 실제로
그 건물을 물리적으로 공사를 하는 회사가 시공사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시행하는 부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그 금융 어떤 시스템을 짜는 부분이라든지 뭐 PF 같은 거. 그렇죠. 예, PF라든지 또 꾸준히 태우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정말 전반적인 자금 계획이라든지 분양 계획을 세운 건 시행사고요. 예. 그러니까 시공사는 일단은 그 시행사가 자금을 태우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어떤 그 도급수님 5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 정도는 돼야지 몇백억짜리 이상의 시공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게 정확해요. 정확하게 제가 일단 못 알아듣고 있는데 하여튼 좀 다르다. 왜 이래 전문가님이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요 맨날. 예. 헷갈릴 거 하나도 혹시 사업 주체는 시행사예요. 예, 시행사. 시공사는 진짜 시공을 하는 거예요. 시공만 하고 말아요. 공사를 하지 실제 공사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시공사가 누가 봐도 다 아는 현대, 삼성 뭐 이러니까 그런 데가 그 레미안이니까 이게 레미안이면 레미안이 시행사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시행사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미안의 재건축 조합이 있으면 조합이 시행사예요.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은 시공사가 대기업일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저는 시행사가 대기업이고 시공사는 그러니까 대기업 이름 빌려주고 시공사는 공사 실제로 하는 하청업체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건 지금 방송을 위해서 모른 척한 컨셉인 아니야 진짜 몰라서 진짜? 예 진짜 몰라서 네. 그래서 저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준비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거 시청자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제가 봤을 땐 저랑 비슷하게 제가 전문가가 저도 이제 당연히 일반인들보다는 부동산 많이 알겠지만 저도 사실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 만나 뵈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유튜브가 좋네요. 제가 그 OBS, SBS 이런 방송을 나가서 전문가라고 나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끔 사실은 하다 보면 모르는 게 있죠. 모르는 게 있죠, 사람이.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는데 방송에서 모르는 게 또 티가 나면 잘 그 방송의 어떤 완성도를 위해서 PD님이나 방송 뭐 국장님한테 혼나니까 그걸 잘 넘겨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가르쳐요. 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제 방송 채널 보면은 댓글이 되게 좀 이렇게 좋게 많이 달리세요. 진짜 채널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케이블 TV나 이런데 부동산 채널을 보면은 보다가 나는 이해가 다 안 됐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머리 나쁘다 생각 안 하거든요. 이해력이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해가 다 안 됐는데 자기들끼리 뭐 된 것처럼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방송은. 그럼 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딱 보면은 거기 아나운서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전문 앵커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못 알아들어 이해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분량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싫어서 만든 거니까 궁금하면 저희야 뭐 시간 구애도 없고 뭐 진짜로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이 모르는 거 나오면 이 자리에서 바로 컴퓨터로 찾아서 확실히 알은 다음에 얘기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빨리 알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것도 기술이니까요. 저는 근데 진짜 하여튼 시행사하고 시공사 개념을 정확히 몰랐다가 오늘 이제 알았어요 정말로. 뭔가 도움이 되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진짜 아시는 분이 모르는 척을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가 아닌가. 아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대표님 몇 번 뵀을 때 느꼈던 게 그 보통은 제 주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신 분들은 그쪽 계통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보통 시공한다 이러면은 보통 공사장 뭐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언제 따신 거죠?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오래되셨네요. 네, 저는 이제 시공을 하게 된 거는 개발을 하면서 시공을 한 건데 그 어쨌든 매매업을 하다가 내 걸 내가 만들어서 팔아야지 바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그 중개 사무소를 하는 이유도 그 임대차 시장, 그러니까 최전선의 시장을 알아야지 사실 개발을 하는 공급자 입장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중간에 분양이라는 단계도 있지만 이게 임차가 맞춰지는 시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좀 시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남들보다는 조금 성공도 높은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공하신 지가 그러면 얼마 정도 되셨죠? 몇 년? 시공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이요? 그러니까 정말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 출신에 뭐 부동산 컨설턴트 출신 아이가 10년을 해봤겠어요. 거기서 맨날 그 노가다 하시는 어르신들 밑에서 삽질하고 막 못 빼고 이러면서 진짜 진짜 완전 속된 말로 바닥부터 네네 배우신 거네요. 네네네.
그 안에서 얼마면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시간 단축은 어떻게 할까, 뭐 사람을 하나 덜 쓰면 내가 가서 일해보기도 사실 노가다 웬만한 손재주 있는 남자들은 예. 오히려 그 노가다 업무에 가서 배우면 예. 시다 생활을 오래 해요. 기술자 만들어버리면 바로 단가 올라가니까. 아. 근데 써먹고 나중에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시행자 입장, 건축주 입장에서 배우는 거고 시공사 사장 입장에서 배웠잖아요. 예. 다 안 가르쳐 줄 수가 없고 계속 보거든요 옆에서. 아, 그치, 많이 그치. 배웠어. 타일 시공이 많이 뜨더라고요. 제일 가장 단가가 높은. 타일이 뭐 50만 원 이상 하루에. 뭐 40만 원짜리도 있고 뭐 30만 원짜리도 50만 원짜리도 있고. 비싸구나. 음. 그래서 보통 어떤 거 많이 지으시죠? 주로 이제 오피스텔이나 뭐 아니면 다세대나 뭐 아파트 같은 거는 다 나홀로 아파트 정도 수준 짓고요. 저희 회사가 뭐 큰 건 못 짓죠. 아직 뭐 시공 기술이 그만큼 되진 않아요. 아 근데 그래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단독이라도 지으려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시공사 규모에 따라서 지을 수 있고 없고가 있는 걸로. 경력도 근데 뭐 크게 일반적인 아파트 정도는 다 지을 수 있는데요. 웬만하면 다 지을 수 네, 있는. 다 지을 수 있는데 그 부족한 거는 그 대출 받을 때 시행사들이 우리한테 못 맡기죠. 일정급 이상이 돼야지 대출이 나오는데 저희 회사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근데 여태 저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설계나 건축하시는 분들 가끔 뵈면 대부분은 사실은 제 주변에 제가 많이 알진 않지만 아파트 짓는 분은 대표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은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전원주택 뭐 좀 그런 거고 좀 많이 좀 큰 거 짓는 게 다가구주택. 다세대도 잘 없고 다가구주택. 근데 대표님 보면 오피스텔이나 뭐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19세대 이상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공사 규모에 따라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뭐 검토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게 마다들이 만드시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00억 이상, 300억 이상, 그러니까 서울의 상업지역에 있는 좋은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 거기에 퀄리티가 맞진 않아요. 거기에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20층짜리, 30층 다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요. 시공의 능력과 그 대출해주는 그 은행에서 보는 회사의 능력이 저희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 거 좀 영업적인 면이네요. 그렇죠. 건축 능력하고는 다르습니다. 별개로. 좀 다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혹시 그 시공하신 게 많잖아요. 맨 처음에 건물 지은 게 기억이 나실까 싶어요. 나죠. 그럼 그 건물도 가끔 가보시나요? 맨 처음에 지은 거만 10년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 저희 직원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러니까 열심히 지은 걸 알고 하니까 저희 직원이 살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많은 수익을 남기고 팔았어요. 많이 팔았는데 그 친구 때문에 몇 번 가고 나서는 자주 안 가죠. 그래도 아무래도 맨 처음에 지은 건 좀 애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정이 있었죠. 그때 엄청 잘 지었는 줄 알았고 엄청 노력했는 줄 알았는데 세상 지나보면 실력 크고 나면 그때는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좀 부족해요. 그때는 최고로 좋게 최고로 이쁘게 지었는 줄 알았는데 세상이 배울 게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그 대표님한테 이제 방송 여쭤본 게 제가 이제 시공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예전에 자양동 물건 같은 게 사실은 이제 화양동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좋은 물건은 도면 나오면 분양 끝난다고. 그렇죠. 그때 그렇게 분양이 그렇게 끝나고 그렇죠. 다 올라가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취득하기 전에 이미 그 분양 받으신 분들이 몇 천씩 다 벌었잖아요, 돈을. 저는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이 제 거를 따서 분양하려고 굉장히 많이 하긴 하죠. 저도 그걸 알아요. 제가 아니까. 영등포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분양도 빨리 됐고 가격이 오르고. 사실 이제 그 도시형생활주택이 선분양을 하고 나서 준공될 때 오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제 거는 늘 그 경우에 수에 해당되긴 하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가끔 물건 추천할 때 지금은 안 하지만 사연 물건을 좀 기다릴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돈 받고 추천하는 건 아닌데 추천을 한 다음에 제가 어떤 물건을 추천할 때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욕을 안 먹어야 돼. 그렇죠. 집에 구조라든지 괜히 내가 내장재가 좀 괜찮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내장재가 아무리 솔직히 아무리 구리고 뭐 건물이 뭐 막말로 물이 새도 그런 게 그렇지는 않지만 믿음은 가져도 되죠. 저는 그런 거 하자를 꼭 가주니까. 되게 단순해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3억에 샀는데 1년 있다 이게 3억 한 3천 됐어. 이게 확실해. 그런 거면 이제 되는 거죠. 되게 그런 편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좀 좋게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렸던 게 나는데 보통 1년에 몇 개 정도 시공하시죠?
1년에 이제 3-4개 짓는 거 항상 거의 반복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짓는 규모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 짓는 규모들이 이제 옛날에는 뭐 한 60평, 70평짜리 조그맣게 지었다면 지금 뭐 200평, 300평에 좀 커져가는. 설계 사무실 가실 때 한번 따라갔었는데 그렇죠. 그때 저는 이제 조금 의외였던 게 설계를 3군데다가 맡기시더라고요. 저는 네. 당연히 원래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대표님만 그렇게 하는지 제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제가 설계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설계 비용 그 왜 많지 않냐면 비용이 나가니까 한번 맡긴 설계사가 책임을 네. 다해서 정말 효용성 있는 건물을 짓는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설계사와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려고 하죠 일반적으로. 네. 근데 저는 이제 많은 실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보는 시각이 다른 건 해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온 삶과 이 사람 삶이 다른데 같이 공부한 건 같더라도 예. 풀어내는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걸 양쪽을 보여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썼을 때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아니 3군데 맡기면 설계비가 3배 나갈 거 아니에요? 3배는 나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 3배 나가는 나머지 건 이제 설계 안에서 또 외주 주는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냥 그 외주 비용 빼는 정도 본인의 노고를 뭐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돈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 그것도 아깝죠. 그러니까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고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나가면 마지막에 완성도 있는 건물에 주어지는 나의 수익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거기에 10배 이상 더 나는 것 같아요. 내가 드린 그렇죠. 돈보다. 네 맞습니다. 제가 설계를 안 해봐서. 거기다가 경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설계사분들께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결해 갈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야 되는데 그 디벨롭이라는 거는 민원인도 있고 뭐 현장에 어떤 사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경험 있는 건축주가 조정해 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해법을 줘가면서 설계도 풀어가야지 좋은 설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생각보다 이 단가라는 게요 재밌는 게 타일 얘기하신다면 예. 타일이 중국 타일이 있고 예. 우리나라 타일이 있고 또 수입 타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타일과 수입 타일의 단가는 이게 만약에 한 18,000원이다. 예. 그러면 이 수입 타일 단가는 18만 원짜리도 있어요. 아 10배까지 차이 나요? 타일이? 실제로는 예. 이게 평당 단가니까 예. 더 많이 차이 나죠. 아 그렇죠. 제곱미터당 해배당이 아, 나는데 평당 단가로 하면은 더 많이 차이가 나죠. 예. 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감하는 데 있어서 예. 내가 이쁘고 좋고 퀄리티가 좋은 마감을 하고 싶으면 돈이 한 20% 30% 들인 거는 누구나 용기를 내서 질 수가 있는데 한 몇 배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항상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걸 어디까지 내가 조정해서 너무 좋게만 지으면 이게 무슨 강남 고급 빌라도 아니고 예. 뭐 아니면 강남 고급 아파트도 아니 펜트하우스도 아니잖아요. 아파트도. 그럼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시장이냐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사업이다 보니까 예. 그런 거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제가 다른 분들 이제 강남이나 지은 거 보면은 대부분 이제 분양가가 좀 싼 것들은 강남은 아무래도 이제 도면 나왔을 때 바로 계약이 되니까 다 아직 건물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짓고 나면은 거의 이제 외관이 징크 아니면 드라이비트예요. 근데 사장님 건물은 뭐 다 그렇지는 제가 많이는 안 봤지만 거의 대리석이더라고요. 그 대리석이 그렇죠. 아무래도 단가가 좀 아무 많이 나가죠. 나가겠죠. 네네. 예.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각도 해야 돼. 왜냐면 다 그렇게 지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라인을 가져가려고요. 그러니까 좀 서밋이 조금 더 고급화된 아파트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편한 세상보다. 그런 것처럼 저희 시공사에서 하는 물건들도 A, B, C 등급 정도로 좀 구분 지어줘야지 수요자는 접근할 수 있고 다만 뭐 하자나 어떤 이런 것들도 잘 도와주는 걸로. 그 원하시는 분이 시행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하시니까 돈을 대는 분이 나는 됐고 그냥 무조건 좀 싸게 해달라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거가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말씀하시고 나중에 알아서 조금 말씀하신 다음에 이거 빼달라고 하면 제가 편집할게요. 전 사실은 제가 이제 사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LH나 SH에서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마련하려고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그 사업자들이 해놓은 거를 매입해 가서 공공주택 임대사업에 활용하는 건데 이들이 가져가는 단가가 엄청 저렴하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땅도 엄청 싸게 사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건물도 거기에 맞춰지는 퀄리티밖에 못 써요. 더 쓰면은 해서 줘봐야 팔아봐야 나라에 파는 거긴 하지만 예, 예. 남는 게 없으면 다행인데 마이너스예요. 아, 그래갖고 아니 근데 나라에 사는 거니까 아무래도 뭐 좋게 짓는 거보단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하겠지 자기들. 그게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내 말은? 아니 나라에서 제대로 임대 사업을 할 거면은 예. 거기에 맞는 퀄리티의 상품을 서민들한테 줘야지. 예. 서민이 돈 없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싼 거 너네 싼 데서 내가 뭐 집만 주면 다야? 그건 아니잖아요. 좀 살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예.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장에 안 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직원을 두고 다른 같이 일하는 그 친구가 가 있는데 도저히 이렇게 시공자재가 들어가는 꼴을 못 보겠어요. 아. 여기서 어떻게 사람을 살라 그러는 거지. 근데 나름 사실은 그래도 뭐 정품 쓰고 우리나라 국내에 네. 쓰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쓰는 거여서 좀 너무 이렇게 안 좋아 보이니까 이게 저는 근데 약간 좀 그 지금 조금 몰랐던 게 예전에 저 아시는 분이 LH 임대 아파트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LH 거라 엄청 잘 지었다고 엄청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네. 지금 들어보면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사업자한테 사는 건 그렇고 LH에서 지금 짓는 거는 그래서 문제가 요즘은 LH에서 그 시공사하고 같이 짓잖아요. 예. 우수시공사하고 예, 대기업하고 예. 같이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갔고 예. 그 옛날 아파트들 그 아파트 가격 분석하다 보면 예. 진짜 옛날 LH는 진짜 한 푼 없어요 가격대가. 근데 요즘 나와 있는 LH는 그래도 그 어떤 퀄리티가 좀 나와서 괜찮고 옛날 LH는 뭐 주공 세대인가요? 그렇죠. 그때. 근데 아니 뭐 그다음 상암동도 마찬가지로 퀄리티가 좀 옛날에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새 근데 집을 요즘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일반 조그마한 건물 잘 못 봤는데 하긴 조그마한 요새 빌라 이런 것도 가서 보면은 좀 별로다 하는 생각은 거의 안 들어요. 왜냐면 이제 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건축 자재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발달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똑같은 평수라 해도 옛날보다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훨씬 사이즈도 크고 뭐 자재가 훨씬 좋은 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새 집이면 좀 싸도 딱 가보면 다 좋아하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구조들을 보면은 현장 가서 저도 보면은 이제 전월세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손님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제가 오히려 손님의 계약보다는 그분 땡 잡은 거죠. 그냥 제가 공부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전세나 월세 가격이 좀 떨어지는지 오르는지 그 시장을 보는 거죠. 가서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자들이 짓는 그 평범한 주택 사업자들이 짓는 구조가 원룸 원거실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투룸에 주방 겸 거실 있는 구조가 옛날에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게. 요즘은 그 확실하게 거실을 줄 거면 주고 원룸 원거실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의 퀄리티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뭐 문화의 변화, 뭐 트렌드의 변화를 읽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주방 겸 거실에 잘 안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까는 그러네요. 요새는 하긴 옛날 아파트들 보면 거실에 한쪽에 다 가스레인지 붙어 있었는데 요새는 좀 다 분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집도. 오늘 제가 이제 앞으로 그 대표님하고 이제 뭐 좀 연구를 해가지고 좀 시공에 대해서 재밌는 내용들을 좀 한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 예정인데 혹시 그 시공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본 영상 밑에다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뭐 제가 여쭤봐서 뭐 답변을 이제 제가 여쭤봐서 답변을 일일이 달아드리진 못하고 다음번 영상 촬영 때 그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따로 별도로 대표님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여쭤보시거나 할 것 같으면은 대표님도 그 부동산 채널이 있으시거든요. 그 유튜브에다가 그 부동산 프렌즈라고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와요. 그쪽에 가셔서 아마 댓글을 거기다가 쓰시게 되면은 아마 바로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쪽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거 채널이 대부분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토지랑 가끔 제가 상가 쪽을 많이 이제 하는데 대표님 채널 같은 경우는 뭐 전월세 분석이나 아파트 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이쪽 부동산 프렌즈 채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홍보도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그 대표님께서 쓰신 책이 있거든요. 돈 되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돈 되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 이게 현재 판매 가격은 17,000원인데 제가 좀 전에
극적 협의를 해서 네. 본 영상의 하단에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프렌즈 가서 구독하시고 구독하신 다음에 다시 이 영상 하단에다가 이메일 남겨주시면 부동산 프렌즈 구독했습니다라고 제 영상 하단에다가 이메일 남겨주시면 이메일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요 책 돈 되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 그 박혜준 대표님께서 예 직접 쓰신 책이거든요. 이게 강의하시면서 이게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강의하시려고 낸 거라서 아마 강의 뭐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뭐 뉴타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 이 책을 세 분께 그러면은 추첨 통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5월 15일까지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추첨 통해서 세 분께 발송해드리고요. 원래 그 대표님께서는 그냥 쿨하게 10분 줘라. 그냥 10명 주죠 뭐 하셨는데 댓글이 10개 안 달릴까봐 그래서 제가 3명만 하도록 그러니까요. 예 3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전문가분들 만나면 부동산 공화국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건 있으신가요? 부동산 공학 정말 가다 보면 예. 재미있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쵸, 어렵게 또 접근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법률 용어가 너무 많이 등장하고 못 알아먹는 얘기 가지고 잘난 척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있는 게 아니고 예. 또 대표님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성격 자체가 잘난 척이나 이런 것보다 객관적인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설계 세 군데 하는 이유가 네네. 확실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아시는데 뭐 법률 조항 하나 얘기할 때 다 찾아봐요. 왜냐면 이게 한번 나가면 영상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괜히 또 내 거 보고 맞다고 했는데 제가 좀 성격이 그럴까봐 그래가지고 저도 엄청 찾아보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되게 쉽게 풀어놔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영상을 봤을 경우에 이해가 쉽게 가도록 사실 이게 좀 잘 몰랐을 때도 어렵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열심히 공부한 걸 되게 쉽게 풀어놓으니까 재밌다. 그래서 이 구독자가 많이 빠른 시간 내에 늘어났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에 늘어나는 데는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신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유는 쉽게 잘 풀어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가 이야기도 재밌게 봤고요. 상가요. 토지 이야기도 재밌게 봤고요. 기획부동산 얘기도 재밌게 봤어요. 제 영상에 최근에 이렇게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자기 성향이니까. 예전에 좀 이게 이게 좀 왜 싫어요 누를까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했으면 기획부동산에서 와서 싫어요 누를 만하다. 그렇죠. 요새는 싫어요 눌러 있으면 그냥 뭐 영업사원 다녀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요즘은 합니다. 마지막 질문. 나에게 시공이란? 나에게 시공이란 시공은 필요해서 한 거죠. 필요해서요? 네. 시공은 사실은 아주 솔직한 그거 좋아하시니까. 예. 이월 팀장 대표님 스타일로 내가 얘기 들어보면 이월 대표님 스타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매매업을 해서 돈을 벌었고 또 매매로 돈 벌다 보니까 어디다 투자하면 되는지 보는데 일일이 각계 좀 타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디벨롭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시공사를 아예 차려버렸죠. 사실 시공 능력이 있는데 지금의 의미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의 의미는 시공을 하는 부분이 내가 내 거를 개발해서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제가 시공한 것들이 남을 위한 시공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들에게 만족도 있는 또 추후에 불안하지 않은 그런 상품을 만들어냈을 때 그런 기쁨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제품을 통해서 돈도 벌 수 있고 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데 좀 요즘 지금 근데 좀 치중하고 있어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뭐 너무 자재를 조정하다고 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직접 자기 보고 원자재를 가져오는 회사를 한번 알아다 단가를 비교해 주면은 거기다 맡기기도 해요. 굳이 뭐 제가 뭐 누군가 데리고 오면 거기에 왜 백디시라고 하죠. 뭐 뒤에서 뭐 이렇게 후려 먹는지 알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줬는데 이 시공업자는 돈 남겨 먹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가 돈이 있어서 시공을 해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거 맡기면 큰 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아 내가 모르는 뭔가 좀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아 내가 이 사람이 좀 이쪽 회사가 좀 믿을 만한 데인가 이거를 사실은 되게 많이 걱정할 것 같아요. 제가 뭐 봐도 원래는 그래서 남의 집을 안 지어줬었어요. 아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저희 거밖에 안 하고 예. 남의 집을 지어주는 거는 욕 먹으려고 하는 짓이다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안 남기고 마이너스를 보면서도 해줘도 어쨌든 그들이 일생에 한두 번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예. 뭐 조그만 하자가 예를 들면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편집하시니까 얘기 막 해도 돼요. 예, 막 해도 돼요. 어차피 되게 쉬운 예를 드리면은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인력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예. 우리나라 인력이 부족해요. 예. 그럼 중국이나 뭐 인도에 이렇게 들어와 동남아 분들 그쵸,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한 100채가 있어요. 예. 한 50채 정도짜리라고 할게요. 50채가 있으면 그 방방마다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방방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오야지라고 하는 옛날 십장 사장님 전문 용어는 예, 그러니까 그 대장 사장님이 예. 인력을 데리고 온 건데 예. 그분이 어떻게 또 그 방방마다 다 보겠어요. 하자를 그렇죠. 하다 예, 보면은 실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수했으면 저는 이해하고 다시 대나오시라고 그러니까 대나오신 건 해놓은 걸 다시 뒤집어 엎어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공해놓은 걸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게 대나오신데 돈이 많이 들겠네요. 그런 건. 그건 진짜 치가 떨리기 싫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했는데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예. 그럼 저는 직구니까 이해하고 좀 고쳐주고 또는 수정해주고 대나오시까지 안 시켜 잘 내 거 같으면 예. 남의 거 무조건 대나오시 시켜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남의 거는 예. 퀄리티가 중요하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또 이 가족들 이 협력업체를 생각하는 마음하고 안 맞으니까 가끔은 그래서 그분한테 협력업체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아예 그냥 그 협력업체 데리고 오면은 그분에 대한 컨트롤을 내가 가능하니까 단 비용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치고 나오는 건 내가 욕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아는 사람이니까. 예, 그렇죠. 예.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오시면 대나오시가 나고 뭐 문제 하자가 있어서 좀 더 수정을 하면 그만큼 계속 인력이 왜냐 한번 고치러 와도 일당은 15만 나가는 거니까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깨우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시공회사를 키우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업무 능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공회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은 남의 집을 잘 안 지어줬죠. 옛날에 안 지어줬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아 그렇죠. 욕 먹는 건 싫죠. 내가 왜 욕 먹고 살아요 세상에서. 욕 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네. 저도 그 욕 먹는 게 싫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뭐 방송할 때도 좀 약간 좀 민감하거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왜냐면 뭐 돈 주는 게 아니니까. 자기 돈을 많이 주고 좀 욕 먹는다 그러면 제가 좀 감수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뿐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작은 이윤에 지금 내가 볼 때 흔들릴 사람은 아닌데. 아니요. 어차피 작은 이윤에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일단 작은 이윤이 없어요. 한 10억이면 움직일까? 10억이면 움직이죠. 진짜요? 10억 움직여. 생각보다 쌌네. 생각보다. 네. 마인드 엄청 강하신 분인데. 예, 뭐 현금으로 한 1억이면 바로 움직이거든요. 진짜요? 하여튼 뭐 예. 그래서 오늘 하여튼 그 원래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 대표님께서 또 말씀 또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긴 한데 아마 다음에 또 기회가 저희가 또 프로그램 만들어서 계속 좀 시공 관련된 거를 하면 좋은데 사실 저는 뭐 제 채널에 이제 시공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좀 뭐 많이 보진 않지만 제 채널이 크진 않아서 많이 보진 않지만 많이 도움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 대표님 바쁜데 와서 계속 영상 찍자고 하기는 좀 그래요. 제가 엄청 바쁘긴 바쁩니다 진짜. 정신없이 바쁩니다. 오늘도 강의 끝나는 시간 맞춰가지고 와서 잠깐 찍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그 시공 직접 하시는 전문가분한테서 시공 뭐 10년 이상 하신 전문가분한테 무슨 좀 생생한 이야기 좀 전해 듣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그 지금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그 부동산 프렌즈 구독하시고 구독했다고 댓글로 이메일하고 같이 남겨주시면 5월 15일까지 그 댓글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3분 추첨해가지고 그 박혜준 대표님 그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그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시청해주신 그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